남편이 바람을 피운 날, 나는 꽃을 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저녁 스테이크를 구워 먹었습니다. 혼자서 말이에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배신당한 아내가 왜 슬퍼하지 않고 꽃을 샀을까요? 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스테이크를 구웠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남편의 외도가 어떻게 해서 오히려 미정 씨를 살린 일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미정 씨는 그날을 인생의 전환점이라 부르는지, 마지막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진짜 당신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혼은 비극이라고, 혼자 사는 건 외롭다고, 늙어서 혼자 되면 끝이라고.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모든 통념을 뒤집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혼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완전함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미정이라 부르겠습니다. 미정 씨는 올해 72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평범한 결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5에 만나 28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그녀는 착했습니다. 자식 둘을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범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행복한 평범함과 참고 사는 평범함. 미정 씨의 결혼은 후자였습니다. 결혼 5년 차부터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0년 차부터는 서로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혼 20년 차가 되자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불행하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이런 결혼이 과연 결혼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미정 씨는 매일 아침 남편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미정 씨는 빨래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안을 치웠습니다. 하루하루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식들이 자랐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에 가고 작은아이도 독립했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입니다. 자식들이 집을 떠나자 부부 사이는 더 나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자식이라는 완충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둘이서 서로를 마주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주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화할 주제도, 공유할 추억도, 함께할 미래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헤어질까? 하지만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60이 넘어서 이혼하면 혼자 어떻게 살지, 연금은 나뉘어야 하고, 집은 어떻게 되는지, 무엇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혼은 못하고,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 어정쩡한 삶을 미정 씨의 친구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아직도 이혼 안 했어? 그 말에는 여러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 대체 왜 그러고 사냐는 뜻. 미정 씨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답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혼하지 않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물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물결에 밀려 여기저기 떠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69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평소 운동 같은 건 관심도 없던 남편이 갑자기 등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 챙겨야겠다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간다고 했습니다. 미정 씨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만 있던 남편이 밖으로 나가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겨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복을 여러 벌 샀습니다. 등산화도 비싼 걸로 샀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산에 가는데 왜 향수를? 미정 씨는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멋 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식사 중에도, 화장실에서도, 자기 전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알림이 울리면 황급히 확인했습니다. 미정 씨가 옆에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미정 씨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마치 미정 씨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가면서 핸드폰을 식탁에 두고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박미정 간사님, 내일 뭐 입고 오실 거예요? 진한 립스틱 바르고 오세요. 미정 씨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심장이 멈춘 게 아니라 이 결혼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산악회 간사라는 여자와 진한 립스틱을 발라오라니 도대체 무슨 관계기에. 미정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향수, 새 옷, 핸드폰을 놓지 않는 모습, 주말마다 나가는 뒷모습,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미정 씨는 아무렇지 않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미정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명분이 생겼다는 것을, 이혼할 이유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미정 씨는 바로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산악회에 갔습니다. 미정 씨는 여전히 밥을 차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의 마음속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미정 씨는 바로 이혼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나이든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정 씨에게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 이혼하면 자식들이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다 큰 자식들이지만 그래도 부모의 이혼은 충격일 것 같았습니다. 둘째, 경제적 두려움. 미정 씨는 평생 집안일만 했습니다.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연금으로 살았습니다. 이혼하면 연금을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셋째, 세상의 시선. 나이 들어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불쌍하다고 할까? 남편을 못 잡아서 그렇다고 할까? 체면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정 씨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견디는 동안 미정 씨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평생을 바쳤는데. 하지만 분노는 곧 허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게 문제였구나.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았구나. 그리고 허탈함은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미정 씨는 69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산악회에 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미정 씨는 문득 꽃을 사고 싶어졌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꽃이 보고 싶었습니다. 미정 씨는 시장에 갔습니다. 꽃집에 들어갔습니다. 장미를 샀습니다. 빨간 장미 한 다발. 돈이 아까웠지만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꽃병에 꽂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그 꽃을 보는 순간 미정 씨는 울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자신을 위해 꽃을 산 게 처음이었습니다. 남에게 주는 꽃은 수없이 샀습니다. 병문안 갈 때, 집들이 갈 때,
제사 지낼 때. 하지만 자신을 위한 꽃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은 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놓인 장미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미정 씨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반찬을 4가지만 했습니다. 평소에는 7가지를 했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미정 씨는 대답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날 이후 미정 씨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꽃을 샀습니다. 매번 다른 꽃을 샀습니다. 백합 거베라, 튤립 안개꽃, 집 안 곳곳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산악회 모임이 있다며 저녁을 안 먹고 나가는 날이면 미정 씨는 혼자 근사한 식사를 했습니다. 스테이크를 구웠습니다.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고급 음식을 먹는다는 게.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당연해졌습니다. 나는 이럴 자격이 있다는 생각. 미정 씨는 도서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이제야 읽었습니다. 서예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강좌였습니다. 붓을 잡는 게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간만큼은 남편도 외도도 자식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먹과 붓과 종이만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28배 결혼해서 69까지 40년이 넘는 시간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그 사이 진짜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미정 씨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얼굴이 내 얼굴일까? 주름진 이 얼굴, 지친 이 눈빛, 굽은 이 어깨, 이게 정말 나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일까? 그날 밤 미정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쓰고 싶어졌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일기를 시작한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석 달 동안 미정 씨는 변했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때문에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배신이 자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있다. 미정 씨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라는 고통이 자기 자신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정 씨는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미정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경제적 준비. 미정 씨는 남편 몰래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만의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모으면서 미정 씨는 처음으로 경제적 독립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정서적 준비. 미정 씨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아니, 편한 정도가 아니라 필요했습니다. 혼자 있어야 자신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관계 정리. 미정 씨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부탁만 하는 지인,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 간섭만 하는 친척. 이런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지는 않았지만 최소화했습니다. 대신 진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서예 반 친구들, 도서관에서 우연히 알게 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 이런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그들도 남편의 외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들도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미정 씨는 70살이 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정 씨 자신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미정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과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미정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고 있다니 마치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미정 씨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1년 전의 말이에요. 남편이 외도를 시작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꽃을 샀을 때 이미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이혼합시다. 그렇게 42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단지 형식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이혼 절차는 빨랐습니다. 재산은 반반 나눴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연금도 분할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렸습니다. 자식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힘드셨죠? 이제 편하게 사세요. 작은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미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해줘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컸다는 게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이제 자신을 걱정하는 어른이 되었구나. 미정 씨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30평 아파트에서 10평 원룸으로.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짐도 많이 줄였습니다. 42년 동안 모은 수많은 물건들, 그중 대부분을 버렸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새로 샀습니다. 새 침대, 새 식탁, 새 의자, 모두 자신이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남편 취향도 아니고 자식들 취향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취향대로. 미정 씨는 그 작은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조용함이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미정 씨는 매일 아침 자신만을 위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 간단했지만 충분했습니다. 설거지도 금방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복지관에 갔습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허락도 받지 않고 저녁이 되면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끔은 간단하게, 가끔은 근사하게, 그리고 꽃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항상 꽃이 있었습니다. 미정 씨의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꽃을 바꿨습니다. 그 꽃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정 씨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두 여성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 어떡하지 정말. 다른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럼 어떡해. 이혼해야지. 첫 번째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혼은 무슨, 나이가 벌써 60인데 이제 와서 이혼을 어떻게 해? 미정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1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혼을 어떻게 하나.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나이 들어서라도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미정 씨는 조용히 일어나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여성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미정 씨는 말했습니다. 저도 1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 바람 때문에. 70살의 말이에요. 여성이 눈이 커졌습니다. 미정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정말요? 후회 안 하세요? 미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단 한 번도요. 오히려 진작 그러지 못한 걸 후회해요. 그 여성은 한참을 미정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미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외롭다는 건요. 혼자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저는 결혼 생활 42년 내내 외로웠어요.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도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자신과 함께 있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미정 씨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작약을 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상처가 아니라 선물이었다고. 그 일이 없었다면 자신은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남편 눈치 보며 자식 챙기며 자신은 잃어버린 채. 하지만 남편의 배신이 오히려 자신을 깨웠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미정 씨는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 덕분에 나를 찾았다고. 당신 덕분에 자유로워졌다고. 물론 그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정 씨는 집에 도착해 꽃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려 창가에 앉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미정 씨는 그 햇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이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라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시작한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1년 전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답합니다. 나는 나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미정 씨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갈까?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자유로움, 이 설렘, 이것이 바로 삶이었습니다. 미정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미정 씨의 삶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70살의 말이에요. 늦은 나이일까요? 아닙니다.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미정 씨는 70살에 자신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혼자 잠들었다가 혼자 깨어나는 것에, 이 평화로움에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재혼은 안 하세요? 미정 씨는 대답할 것입니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완전하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세상은 혼자 사는 여성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든 여성은 더욱.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혼자 사니 불쌍하다고, 외롭겠다고, 남편을 못 잡아서 그렇다고. 미정 씨도 그런 시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 사는 것의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선택한 것입니다.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기는 걸까요?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 산다는 두려움, 누군가 없으면 불안하다는 두려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두려움. 미정 씨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혼자일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결혼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결혼을 하는가? 사랑 때문일까요? 아니면 외로움 때문일까요? 미정 씨는 이제 압니다. 자신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였다는 것을, 여자는 결혼해야 한다는 통념, 혼자 사는 여자는 불행하다는 편견, 그런 것들 때문에 결혼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결혼 안에서 진짜 자신은 없었습니다. 겉모습만 있었을 뿐,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당신을 정의한다. 미정 씨는 남편의 외도를 배신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받다니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초대장이라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 선택이 미정 씨를 살렸습니다. 만약 미정 씨가 피해자의 위치에 머물렀다면 아마 지금도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며. 하지만 미정 씨는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이 주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피해자가 될지, 생존자가 될지, 무너질지, 일어설지, 원망할지, 감사할지, 모두 우리의 선택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재앙도 때로는 복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복도 때로는 재앙이 될 수 있다. 화복, 복중유화, 화중유복. 화 속에 복이 있고 복 속에 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미정 씨는 남편의 외도라는 화 속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복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미정 씨는 아마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불행하지만 익숙한 그 결혼 생활을, 자신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그렇게 80까지, 90까지, 죽는 날까지. 하지만 외도가 그 삶을 깼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신을 되찾을 기회를. 그래서 미정 씨는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배신해줘서 고맙다고, 바람펴줘서 고맙다고, 그 덕분에 나를 찾았다고.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이별이 가장 좋은 만남이 됩니다.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미정 씨는 70살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42년 만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은 그 어떤 사랑보다 강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찾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미정 씨는 평생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남편에게서 사랑을 찾았고, 자식에게서 보람을 찾았고, 세상에서 인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자신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것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었으니까요. 미정 씨는 이제 자신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압니다. 사랑도, 기쁨도, 평화도 모두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남편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져 이제 그 그림자가 사라지고 비로소 자신이 보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자기 자신이. 미정 씨는 가끔 남편을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여자와 행복할까?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미정 씨에게 남편은 이제 과거의 사람입니다. 좋았던 기억도 나빴던 기억도 모두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미정 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이런 행복은 처음입니다. 결혼했을 때도, 자식을 낳았을 때도, 손주를 봤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은 누군가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행복은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미정 씨가 자신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지할 곳은 자기 자신뿐이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 미정 씨는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자기 자신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입니다. 미정 씨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늙는 것도, 혼자 아픈 것도, 혼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미정 씨는 가끔 예전 자신을 떠올립니다. 남편 눈치 보며 살던 그 여자를 그때 그 여자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충분히 강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니, 혼자일 때 더 행복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 당신의 삶을 살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힘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그저 밖에서만 찾았습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세상에게,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면, 지금 외롭다면, 지금 불행하다면 밖을 보지 마십시오. 안을 보십시오. 당신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미정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흔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냉랭한 결혼 생활을 견디며 사는 여성들,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참고 사는 여성들, 이혼하고 싶지만 두려워서 못하는 여성들, 그들에게 미정 씨는 말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나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용기라고. 미정 씨는 지금 강연을 다닙니다. 복지관에서, 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70살에 이혼을 결심했는지, 어떻게 혼자 사는 삶에 적응했는지, 어떻게 자신을 찾아갔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 그리고 용기를 얻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고. 미정 씨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혼이 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결혼 안에서도 자신을 찾을 수 있다면 이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자신을 잃게 만든다면 과감히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자신을 찾기에 결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더 절실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 시간을 진짜 나로 살아야 하니까요. 미정 씨의 강연을 듣고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68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도 남편의 외도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정 씨는 물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세요?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두려워요. 외로울 것 같아요. 미정 씨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은요,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지금 남편과 함께 계시지만 외롭지 않으세요? 여성은 울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너무 외로워요. 매일 외로워요. 미정 씨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미 혼자신 거예요. 형식만 함께일 뿐이죠. 진짜 혼자가 되시면 오히려 외롭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 여성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미정 씨는 말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꽃 한 송이 사는 것부터,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부터, 자신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부터, 그렇게 조금씩 자신을 되찾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이미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여성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미정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년 반 전의 자신도 저랬었지. 두렵고 불안하고 확신이 없었지.
하지만 용기를 냈고 선택을 했고 지금 여기 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단 한 번도. 미정 씨는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른에 시작한 진짜 삶.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써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자신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의미를 찾는 시간.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의 전성기라는 것. 이른이 넘어서 전성기라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에게는 진심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자신다운 시간이니까요.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니까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미정 씨는 이른에 진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이 새롭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무엇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모든 것이 기대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설레는 마음, 내일에 대한 기대. 미정 씨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70살의 말이에요. 기독교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듦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지만 미정 씨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이 듦은 완성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많은 것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체면, 의무, 타인의 시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것이 진짜 자신입니다. 미정 씨는 이른이 되어서야 그 진짜 자신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타인의 인정도, 세상의 평가도, 심지어 자식의 사랑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의 평화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도입부에서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진짜 당신입니까? 이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당신은 혼자 있을 때입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때,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때, 오직 자기 자신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당신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울까봐, 쓸쓸할까봐, 의미 없을까봐.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진짜 의미는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미정 씨는 42년 동안 남편과 함께 있었지만 항상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 진짜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혼자 지내면서 한 번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자신과 함께 하니까요. 이것이 역설입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진짜 당신입니까? 아니면 연기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 연기, 강한 사람 연기, 행복한 사람 연기. 만약 연기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속으로는 혼자입니다. 진짜 혼자보다 더 외로운 혼자입니다. 차라리 진짜 혼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튼튼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미정 씨는 이제 압니다.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것을. 나는 나로 온전하고 당신은 당신으로 온전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서로 기대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관계는 오래 갑니다.
미정 씨는 지금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세상에게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기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42부록, 40에 미혹되지 않고 52지천명, 50에 하늘의 뜻을 알고 62순, 60의 모든 것이 순조롭다. 그렇다면 이르는 무엇일까요?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미정 씨는 지금 이 경지에 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지만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자유롭지만 방종하지 않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이 들매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타인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만 듣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미정 씨는 오늘도 꽃을 샀습니다. 분홍색 장미, 그리고 집에 와서 꽃병에 꽂았습니다. 그 꽃을 보며 차를 마십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이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정 씨는 압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날, 자신이 꽃을 산 이유를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는, 나는 나를 사랑하겠다는, 나는 나에게 꽃을 선물하겠다는 그 선언이 미정 씨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꽃으로, 새로운 음식으로, 새로운 경험으로 미정 씨는 자신에게 계속 선물합니다. 당신은 소중하다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이기심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면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누구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미정 씨는 이르네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늦은 나이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젊었을 때 깨달았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기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미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혼할 수 없어. 나는 혼자 살 수 없어. 나는 너무 늙었어. 하지만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혼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혼자 살 수 없습니까? 아니면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것입니까? 정말 너무 늙었습니까? 아니면 시작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언제든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단지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미정 씨도 두려웠습니다. 이혼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두려워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딪히면 생각보다 별것 아닙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이혼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진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정 씨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을 유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결혼보다 자신을, 안정보다 자유를, 익숙함보다 진실을. 그 선택이 옳았습니다. 미정 씨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아니, 더 빨리 선택할 것입니다.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유로운 삶이 좋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정 씨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의 것도 아니고, 자식의 것도 아니고, 부모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타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세상의 평가를 신경 쓰지 말고, 통념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기에 결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이 당신 남은 인생이 첫날입니다. 어제까지의 당신은 과거입니다. 오늘부터의 당신이 진짜 당신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속 참으며 살 것인가? 용기 내어 바꿀 것인가?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진실한 자신을 찾을 것인가? 안전하지만 불행한 삶을 살 것인가? 불확실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 선택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 미정 씨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날, 나는 꽃을 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저녁 스테이크를 구워 먹었습니다. 혼자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삶입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꽃을 사십시오. 당신도 당신의 스테이크를 구우십시오.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왜냐하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당신은 사랑받을 만하니까요.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는 것, 그러니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미정 씨는 이른에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이 외롭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당신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같이 살아도 괜찮고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으로 존재하는가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리고 성숙은 상대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며 100년을 사는 것보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며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미정 씨는 매 순간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입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찾은 것입니다. 무엇을 찾았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남편의 외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미정 씨는 평생 자신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당신도 당신의 행복을 만드십시오. 당신도 당신의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왜냐하면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미정 씨가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용기입니다.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